안녕하세요. 네, 저희 책 시간인데요. 우리 기대되는 시간이죠. 제이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킹 어바웃의 주요 인물이 되고 계시는. 토킹 어바웃의 주요 인물. 또 저를 언급해 주시는 분들이 네. 계신 지금 건가요? 최인영님 그 채널 이름은 지금 그쪽 채널로 안 들어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편집을 할게요. 네네네. 네, 그냥 가시면 돼요. 네. 네. 누가 언급을 하고 있죠? 이분이. 저희가요. 그렇군요. 궁금한데요. 네, 보게 만드시는 링크 네. 좀. 네. 그렇군요. 오늘도 네네. 뭔가 저희에게 알려주실 영감을 잔뜩 들고 오셨어요. 네. 저 오늘 책을 제가 세 권 들고 왔습니다. 3권 들고 왔는데, 네. 어떤 책을 들고 왔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왜 독서를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제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 맞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읽고 나서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삶을 좀 바꿔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책이 어떻게 삶을 바꿀 것인가. 와. 인생을 바꾸는 독서법에 대해서 얘기를, 독서법? 인생을 바꿔줄 책 3권을 가져와 봤습니다. 와, 이거 그래서 도움되는 분 많겠다. 제가 이거 요렇게 막 붙이면서 책 잘 안 읽거든요. 근데 이 책만 지금 막 붙어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거를 제가 이거 컨텐츠로 다 만들어도 되겠다 하는 것들을 붙이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됐어요. 정말 많네. 그래서 정말 책이 이거를 가지고 보통 자기계발서 약간 좀 학급으로 보는 분들도 좀 계시고 자기계발서를 봤는데 나는 안 바뀌더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쵸. 어떻게 하면 자기계발서로 인생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 3권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보자. 네, 좋네요. 이런 기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서운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하죠. 네, 일단 궁금하게 만들었다면 성공이네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책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에 이제 저도 좀 책 3권에 대한 얘기고 제가 평소에 하고 있던 얘기를 함축적으로 이제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 좀 중간에 이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내용을 건너뛴다 싶으면 곧 질문할게요. 이해가 안 간다. 네. 왜 그렇게 되냐 이런 거 좀 물어봐 주시면 알겠습니다. 전 가만히 아닌 거 아시죠? 네, 기피디는 전문입니다. 네. 그거 전문. 용서치 않죠? 네네. 캐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책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첫 번째 책은 로버트 콜리어 1926년 꽤 오래됐네. 지어진 네, 1926년에 지어진 그 미국의 대공황 전이죠. 그래서 이 책이 꿈을 이뤄주는 책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처음 보시죠? 네. 이 책이 그 시크릿뉴의 본류예요. 아주 원천이군요. 찾아 올라가면은 이 책을 만날 수 있다. 그 우리나라에선 본류가 시크릿이라서 제가 지금 시크릿의 본류라고 얘기하는데 시크릿에서 비롯된 이제 거기서 파생된 되게 많은 그 뭔가 바라면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네.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다. 네, 이런 류의 책들이 나오면서 꿈꾸는 다락방 이런 책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누가 쓰시고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의 본류입니다. 그럼 이제 이 책 읽고서 해봤는데 난 안 되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을 수 있죠. 네, 읽었던 이거 사입이 말이 되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책을 들고 와서 지금 보시다가 되게 실망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책의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오늘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진행 끝내줘. 좋습니다. 그래요? 네. 쉴드를 다 치면서 가시니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못 나가게 하잖아. 네. 근데 난 이런 류 책을 원래 좋아하니까 기대가 되네. 그러시군요. 사이비 정도가 그러면 안 되지. 영적 세계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주와 연결을 믿어요. 이쪽 책들이 읽다 보면 사이비 같은 냄새가 많이 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이 시크릿류의 핵심은 너가 바라면 우주의 기운이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맞아요. 뭔 우주의 기운이야 이게 되게 사이비 같거든요. 외계인이 도와주는 것 같고 막 음모론 같고 막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돼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너무 종교적이고 이래서 되게 사이비 같아요. 근데 이게 이 핵심은 뭐냐면 그 우주의 기운이 왜 도와주냐면 잠재의식
우리가 가진 잠재의식이 힘이 굉장히 커서 이 잠재의식이 그 우주의 그 창조의 그 기운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막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네. 아, 써 있다. 네, 저는 네. 제이콥님의 의견인 줄 알고. 네네네. 써 있어요. 네.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런 걸 읽다 보면은 거의 뭐 이제 쌉키 입장에서 네. 보면 네. 쌉소리 한 애가 되거든요. 이 책이. 네? 완전 쌉소리야. 네. 우주 내 내면 뭔 소리 이렇게 되거든요. 난 나의 세계관이야. NF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이 책이 주장하는 뜻과는 한 권 내내 되게 한결같이 얘기하는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되게 명확하면 잠재의식이 우주의 기운과 연결돼서 그 우주의 기운이 널 다 도와줘서 뭐든지 다 해낼 수 있게 돼. 네가 해야 될 거는 뭘 하고 싶은지 명확히 아는 거 딱 하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피디님 입장에서는 이제 두 분이서 이 책을 같이 읽으면 이제 네. 한 분은 내가 이걸 막 믿고서 이제부터 막 꿈을 세워야겠다 하고 계신데 옆에서 네. 그게 말이 초치죠. 네. 이게 말 같은 얘기는 안 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일단 이런 책을 안 읽겠죠, 기피디님. 얇으면 읽는데 두꺼워서 안 읽었을 것 같아요. 효율적이지 않아. 시크릿은 책이 되게 얇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읽었죠. 네, 맞아요. 읽으면서 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좀 약간 선을 넘는 거 아닐까? 뭐 이 정도. 네, 선을 막 넘나들죠. 그래서 막 표지부터가 아마 되게 우주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시크릿은. 네. 그리고 그거 비밀에 붙이는 뭐 이런 그쵸. 인장 같은 거 다 찍혀 있는 입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맞아요. 포장을 해놨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 책을 대학 다니면서 봤어요. 시크릿을. 근데 저도 영적인 세계에 저도 이제 종교가 있다 보니까 네. 그거랑 연결해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신앙의 힘에 얹어가지고 되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갖고 뭐가 이루어졌냐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그렇게 잊혀졌습니다. 제 삶에서 시크릿은. 그래서 그런 류의 책을 저도 안 읽었었는데 이런 책들이 진짜였다라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유사과학? 유사과학이 아니라 뇌과학이에요. 뇌과학. 판정은 좀 이따 하도록 하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주는 대표적인 책이 이 두 번째 책.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냐? 최신 뇌과학이 밝혀낸 성공의 비밀. 네. 이 뇌과학이라는 게 발달하기 시작한 게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얘기 나온 게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뇌과학적으로 지금 발달해 나가는 게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그 무렵에 뇌과학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 계신데 김기현 사이먼 시넥이라고 우리나라에. 그래요? 스타트 위드 와이 제가 얘기한 적 있죠. Start with Why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사이먼 시넥이라는 분이 제가 지금 브랜딩 클래스를 하는 데에서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고 계신 그런 대단한 형인데 이 형이 어디서 유명해졌냐면 테드. 2009년에 그 Y에서 출발해야 된다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쓰면서 얘기했던 그분인가? 맞아요. 기억나요. 2009년에 테드 강연에서는 종이에다가 매직으로 쓰면서 설명을 했더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그런 영상인데 슬라이드가 아니고 종이에다가 그 옛날 우리 교실에서 쓰던 이렇게 넘기는 그거 있잖아요. 맞아. 그 살인의 추억에 나오고 송강호가 그 공으로 이렇게 넘기다가 못 넘기는 그거. 예전에 군대에서 많이 쓰던. 네, 맞아요. 작전 네, 그거 하던 이름 뭐더라? 그럼 뭐더라? 그죠? 뭐 이름이 있었어. 뭐였지? 아니야. 플립차트 같은 우아한 용어. 네, 그런 용어가 아니라 무슨 지 뭐 약간 두자였어요. 아무튼 그걸 쓰고 있어서 굉장히 깜짝깜짝 놀랐는데 제가 지금도 그 당시에 그분이 애플이 왜 성공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인 컴퓨터 회사는 우리가 지금 굉장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Beautifully designed, simple to use, user friendly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would you buy on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애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Everything we do, we believ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해. 우리가 믿는 거 안에서 우리가 믿는 건 다르게 생각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think differen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들은 beautifully designed, simple to use, user friendly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하나 만들었어. 살래? 이러면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치. Y부터 맞아. 시작했으니까. 네.
그게 그 형이 한 얘기예요. 그 형이구나. 사이먼 시넥이 한 얘기예요. 네. Y부터 시작해라. 2009년에 그 전지 넘기는 강연에서 유명해져서 아직도 유명하니까 이게 정설인 거 지금 학계에 약간 괜찮게 돌아가고 있는 이론인 거죠. 네. 근데 그분이 강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심리학이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이컬러지가 아니라 바이올러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번 강조해요. 그걸. 바이올러지. 그러면서 뇌에 대한 얘기를 딱 합니다. 우리 뇌에는 변형계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있죠. 감정, 충성심, 신뢰 이런 거 관장하는데 언어로 관장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논리로 중무장하고 언어로 이렇게 얘기해도 왠지 느낌이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맞아. 그 남자 잘생기고 뭐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고 돈도 잘 버는 것 같은데 왠지 별로야. 이렇게 이유를 너 미친년 아니야? 왜 이렇게 얘기할 때 왠지 별로야 그러면서 욕을 미친년 소리를 들을지언정 내가 그 남자를 못 만나겠어. 왜를 모르는 거예요. 육감이지 육감. 그게 변형계에서 언어를 관장하지 않아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기껏해야 느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기를 해봐야 합리화시킨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진짜 무슨 말인지 얘기해야 돼요. 네. 그런데 Y를 얘기하면 변형계에서 왠지 모르게 나랑 좀 맞는 것 같아. 느낌이 왠지 좋아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신뢰감이 이렇게 확 스미는구나. 네. 그게 이거랑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네. 성격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 뭐 중에 뭐 골라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듣다 보면 다 맞아.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촉일 수도 있고 불명확한 거에 대한 이 끌림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가 아니라 변연계가 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생물학인 거야. 이제부터 생물학이야. 이제부터 마음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발전하기 시작한 뇌과학이 이제 그 우주의 기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주의 기운이란 뭐냐? 이걸 이제 오늘 앉아 계신 사티를 이해시키면 성공하는 겁니다. 네,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일단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망상활성계예요. 들어보셨나요? 비슷한 거 들어본 것 같아요. 망상활성계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아마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네트거든요. 이 거름망 역할을 하는 게 뇌에 있어서 우리 감각 정보를 통해서 들어오는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아. 투머치 많아. 육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요. 네. 오감이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뇌가 다 인지한다 그러면 과부하가 될 거야. 네. 그래서 얘가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99.9999% 걸러준대요. 0.00001% 올라온다는 거죠. 그럼 얘가 뭐를 해서 어떤 거를 걸러내느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 망상계가 그걸 걸르는데 어떤 거를 걸르냐, 어떤 걸 내가 인지하게 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차를 한 대 사야 되는데 현대에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당연하죠. 내가 뭐라고? 유튜브들 뭐 제네시스 GV80을 사야지. 하얀색으로. 그런 이유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아이가 있으니까 SUV에 니즈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지금 티볼리를 타고 있어요. 아이가 사이즈를 좀 키워야겠다 이제. 그렇죠. 짐 실 거 많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있는데 그래서 GV80이 좀 예뻐. 국산이고. 네, 굳이 수입차까지는 안 하고 싶고 이래. 그래서 GV80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GV80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길거리 나가면 이제 그것만 보이지. 하얀색 GV80 겁나 보여. 흰색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게 이제 때도 안 타고 중고거래하기 좋아요. 중고거래 필요해요. 그거의 좋은 색. 제가 아반떼 하얀색 아반떼 타고 굉장히 좋은 가격에 되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면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에 갑자기 GV80이 많이 생긴 걸까요? 생긴 거라고 치죠. 네. 안 보이던 거를 볼 수 있는. 맞아요. 그것만 보이죠. 맞아. 왜 그러냐? 진짜 그래. 그게 망상활성계가 이거를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드디어 그걸 인지한다는 거예요. 엄청 떠드는 그 지하철 안에서 누가 갑자기 여기서 은영아
이 얘기가 들려요. 맞아요. 웅성웅성 이렇게 들리던 소리에서 은영하고 들려요. 맞아요. 김칠수의 꽃이네. 네, 맞아요. 내 이름을 부르면 이게 딱 들리는 거야. 그치. 네. 왜냐하면 내 이름을 내가 너무 인지하고 살거든. 맞아요. 이게 임신을 하고 싶다 하는 여자들은 길거리 나가잖아요. 네. 배부른 여자밖에 그렇죠. 안 보여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뭐가 안 걸러지고 의식이 되기 시작하는 걸까요? 관심 있는 것이 들어오는 거죠.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의식의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네. 우리가 내가 뭘 이루고 싶다고 열망하는 순간 그게 내 무의식의 무대 위로 올라오면 그때부터 뭐가 안 걸러지고 올라올까요? 그걸 이루는 방법들이 사실 주변에 널려 있었는데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널려 있어. 근데 그걸 우리가 그렇게 될 리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정보들이 있어도 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 셋이서 맨날 같이 다니는데 이 친구는 주식으로 공부한대. 나는 이 친구가 잘 돼갖고 나한테 알려줘서 잘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친구는 주식은 야 도박이야라고 얘기했어. 이 친구가 어느 날도 나 좀 괜찮은데 라고 얘기했어. 같이 다니면서. 나는 그걸 귀담아 들었고 이 친구가 하라는 걸 물어봐서 똑같은 걸 샀어. 그리고 저 친구는 야 그거 도박이야 하지마 그랬어. 1년 뒤 이 친구는 부자가 됐어. 나는 그걸 좀 주워 먹었어. 이 친구는 관심이 없어. 아직. 그러면은 혼자 돈을 못 버는 거죠. 이건 박경철의 W네. 그렇죠. 네. 그 친구가 얘기했을 때 그걸 들었어야 됐는데 얘기가 그걸 뭔 헛소리야 이러고 기회를 못 잡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기회는 너무 많이 떠다니는데 이걸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게 하는 게 뭐냐? 내 의식의 무대 위에 이걸 올려놓는 거. 이걸 우리가 이 책에서는 열망이라고 했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이해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은 굉장히 많은 물질과 사건과 생각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두 다 그걸 다 내가 체득하고 가지기에는 나는 한정적이잖아요. 나의 육체를 가진 나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어떤 거를 내 무대 위에 올릴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 좀 고개를 갸웃거리셔서 제가 이거는 다른 의미로 갸웃거린 거예요.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래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 이의를 가진 사람이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그쵸. 여기서 반론은 뭐가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GV80을 사고 싶어서 그걸 계속 보는데 그걸 계속 마음에서 필터링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맞아요. 절대 못 사. 안 돼. 하면서 필터링하면서 억지로 밀어내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맞아요. 저는 그 부분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열망하면서 그걸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밀어내요. 또는 고정관념이란 필터가 걸리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걸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누구는 왜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도 있고 거기다 셀로판지 갖다 대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도 동일하게 존재해서 맞아요.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얘기하려고 제가 세 번째 책. 그러니까요. 제가 진행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됐어. 그러니까 훌륭하지만 우리 안 짰어요. 네, 그러게요. 기가 막히게. 그럼 이거 마무리 하나하나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자면 그럼 이거에서 의식의 무대에 올리는 법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럼요. 이 책에서 이제 소개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다 아는 시각화. 그래서 뭐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 경험해보고 그걸 머릿속에 그린다던가 사진으로 붙여놓는다던가 이렇게 시각화를 시키면 이미지가 선명하게 내 기억 속에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고 맞아요. 잊지 않게 되고 맞아요. 그게 이제 의식의 무대에 올려놓는 시각화가 있고 또 하나가 확언.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너는 어떻게 될 거야? 너는 뭐 최고야? 막 이런 거 학원 같은 거 있잖아. 가스라이팅. 스스로 자아 가스라이팅이 있잖아요. 이거를 가스라이팅의 용어 자체의 정의가 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지? 어쨌든 학원. 들어간다. 네. 뇌새김이라고 해야 될까요? 뇌새김. 네, 영어 단어로 뇌새김이라고 하던데. 그 학원을 통해서 의식의 무대에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막 시각하고 학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안 되냐? 의식의 무대로 잘 안 올라오니까. 우리가 이게 제가 지난번에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생각이 습관이 되기 전에는 기존 습관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기존에 내가 저걸 된다고 믿어본 적이 없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책으로 가져온 책 이름이 두려움이 내 삶을 결정하게 하지 마라. 책 제목부터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냐? 두려움. 네네. 그러니까 방금 김PD님이 얘기하신 게 결국 왜 그러냐면 다 두려움 때문이라는. 맞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움이랑 크게 이제 이 책과 상관없이 제가 이제 정리하고 정의하고 있는 게 크게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다. 네. 한 가지는 기회비용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많이들 얘기하죠. 내가 이거를 믿고 만약에 주식 오케이 된다. 내가 거기를 갔는데 그거 하는 동안 코인이 터졌어. 그럼 어떡할 건데? 그치.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되게 단편적으로 투자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그걸 해내려면 그거에 집중하느라고 딴 걸 못하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투입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거를 못하게 되니까 내가 이게 될 거라고 믿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왜냐하면은 내가 그걸 해내던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거를 해낸대. 그걸 믿으래. 그래서 내 의식의 무대에 올리래.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은 뭐 제가 브랜딩 그러니까 제가 패션 브랜드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패션 브랜드 매니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뭐 명확했어요. 사실 브랜딩에 대해서 하고 메시지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걸 옷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걸 배울 여력도 시간도 뭐 돈도 뭐 안 낼 것 같으니까 잡기술만 배웠어요. 주변 잡기술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 안 하니까 글로 다가가지 않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다가섰다 그러면 내가 포기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그거를 선뜻 하게 될 용기를 못 낸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의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걸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거를 해나가는 방법을 알았는데 내가 그거를 완주를 못 할까 봐. 그 자신을 못 믿는 거구나. 네, 맞아요. 자기 확신이 없어서 내가 해내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 그럼 이제 실패의 경험이 많은 분들은 맞아요. 여기서 이제 무조건 막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나는 못 해낼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죠. 그럼 이제 이 기회비용의 문제와 이 완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결국 극복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책에서는 다양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해서 만약에 안 됐다 치자. 안 됐을 때 그럼 최악의 상황 뭐야?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됐을 때 내가 도전했을 때 만약에 어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최악이고 내가 진짜 그걸 감당 못할 어려움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겠다 싶으면 그러면 그 문제를 닥쳤을 때 내가 지금 이걸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액션 플랜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그 최악의 상황에 가서 내가 뭘 해보지? 이 비슷한 얘기가 얼마 전 유퀴즈에서 누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유재석 님이 자기가 맨날 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최악의 뭐가 최악이지 생각해보고 그때 이렇게 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워본다더라고요. 그래서 유퀴즈에서 전 얘기를 하네. 반갑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써보다 보면은 진짜 내가 대응 안 되는 어려움은 생각보다 안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이게 두렵다는 거는 내가 저 큰 건물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내가 저 용을 가서 진짜 쓰러뜨릴 수 있을까? 뭐 이거잖아요. 근데 도미노의 법칙이라고. 도미노의 법칙이라는 게 이제 이 블럭 하나가 그 자기보다 1.5배 더 큰 블럭을 넘어뜨린다라는 게 도미노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만한 블럭 톡 쳐서 1.5배 더 큰 블럭을 순차적으로 태우면 건물만한 것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내가 이 길을 갈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 커 보여서 그렇거든요. 이게. 그러면
저 목표와 나 사이에 해야 될 것들을 도미노를 줄을 세워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저기 이르는 것까지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줄을 세우면 뭘 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주 작은 건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맞아요. 그래서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뭐 이런 책 보면은 이제 운동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운동할 때 왜 신발 끈 묶는 것까지만 오늘은 하자. 맞아. 오늘은 그 gym 문 앞까지만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본다는 거죠. 정말 쉽게. 네. 가서 들어가서 할 용기가 안 나? 오자 문 앞까지만 가자. 가서 인사만 하고 오자.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깨뜨려 나가면 결국엔 가서 이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 네. 그래서 두려움이 들 때는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제가 지금 최근에 본 책 중에 가장 주옥 같은 책으로 제가 이 책을 꼽아요. 그리고 이 책을 진짜 많은 분들한테 선물하고 추천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인 두려움이라는 게 저도 있었거든요. 전 자기 확신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었어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진짜 많은 것들을 좀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써먹게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크게 두 파트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추구한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그리고 내적 동기를 움직인다. 맞아. 그걸 활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서두에 이제 파트 1에서 해놓고요. 그 이후로 그러면 내가 이 책 제목이 두려움이 내 삶을 결정하게 하지 마라라는 제목이지만 영어로는 이제 더 모티베이션 매니페스토라고 되어 있어서 동기부여 선언 책 제목이 그래서 그 9가지 선언이 이제 파트 2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선언을 하고 네가 어떻게 해라라고 지침이 되게 잘 나와 있어서 이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출판사에서 알아주면 좋겠는데. 글쎄 말이에요. 출판사에서 나오신 거 아니셨어요? 네. 그러고 보니 세 권이 다 다른 출판사예요. 그러네요. 네. 첫 번째 책부터 제목을 한 번씩 얘기해 주시고 읊어달래요. 네, 읊어드리잖아요. 네. 낭독을. 첫 번째 책은 살아있는 한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이렇게 부제로 시작해서 꿈을 이뤄주는 책. 네. 출판사 스노우 폭스 북스고요. 네. 출판사들이 연락을 좀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구세요 하겠죠. 두 번째 책은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그래서 소제목으로 최신 뇌과학이 밝혀낸 성공의 비밀이라고 써 있고요. 영어로는 The Answer라고 써 있습니다. 와, 영어 제목이 한 방인데? 진짜 강력하네. 네, 영어 제목도 진짜 강력하죠. 한국말로는 해답. 해법 느낌 때문에. 네. 그리고 마지막 이 책이 두려움이 내 삶을 결정하게 하지 마라. 이 책이 빌리 버튼이라는 출판사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브랜든 머차드라고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의 최신작이에요. 그래서 모티베이션 매니페스토 딱 해가지고 이렇게 세 권의 흐름을 알고서 이 책들을 읽고 내가 이걸 받아들인다면 삶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이콥님이랑 읽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왜 끌어오시다.